배나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의 공기를 북에 전파하는 방송 북을 울려라. 오늘은 북한 인권 전도사 김태훈 변호사님 찾아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근 들어서 북한 어부 2명의 강제 북송 사건, 예. 국제 문제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예. 왜 이 점이 문제인 겁니까? 예. 이것은 바로 인류 보편의 양심, 인류 보편의 양심을 어긴, 인류 보편의 양심에 충격을 주고 공포를 주고 분노를 일으킨 것이 생생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공분을 사고 이것이 국제법의 위반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지금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인권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국제법의 대원칙인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어겼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프랑스 언어로 낭 르풀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나라로 그 누구든지 되돌려 보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낭 르풀망, 강제 송환 금지 원칙입니다. 이것은 철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건 그야말로 황금률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국제인권법의 대원칙인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 인권대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전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북한 어부들 송환 문제에 대해서 좀 그 문제를 옹호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흉악범을 대한민국이 품어주는 게 옳았느냐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 그것도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우선 대한민국의 헌법을 이 사람들이 제대로 알고 있지가 않습니다. 오늘이 7월 27일이죠. 네. 열흘 전에 7월 17일이 제헌절이었습니다. 우리 헌법을 만든 날이죠. 1948년 7월 17일 헌법을 제정을 했고 현재까지, 그러니까 건국 헌법부터 현행 헌법까지 74년 동안 변함이 없는 조항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헌법 3조입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즉,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따라서 그 지상에 있는 북한 주민도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주의할 것은 그분들이 대한민국으로 월남을 해 오든 안 하든 잠재적 국민이 아니라 현재적 국민입니다. 따라서 이 북한 주민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러한 분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월남을 해왔죠. 그리고 보호신청서를 썼죠.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혜택을 현실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이고 그 전에 이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뭐 흉악범인지 뭐 살인범인지 이거는 대한민국의 사법 절차에 따라서 판명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런 절차는 전혀 없이 몇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만 흉악범이라고 합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정부 발표가 사실이 아닌 것, 그러니까 정부가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는 정황들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그 당시 북송에 관여했던 분들은 탈북 어부들이 귀순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귀순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흉악범이라는 거, 하나는 귀순의 진정성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귀순의 진정성이 없다? 여러분들 엊그저께 사진 보셨지 않습니까? 통일부에서 공개한 사진, 또 동영상을 보셨지 않습니까? 네, 통일부 직원이 개인적으로 촬영한 영상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직원들은 그렇게 다 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하여간 여하튼 간에 그 영상, 동영상에서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 북한 주민들이 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걸 다 보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의 귀순의 진정성을 우리가 어떻게 의심합니까? 우선 그 동영상에 나타난 그 안 넘어가려고 몸부림치면서 머리를 그 시멘트 바닥에 쿵쿵쿵
찌우면서 주저앉았어요. 그걸 억지로 끌고 왔어요. 그 이상 귀순의 진정성이 명백한 게 또 어디에 있죠? 자필 귀순 의향서도 나왔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귀순 의향서를 자필로 자기들은 대한민국에 합류하겠습니다. 귀순하겠습니다. 자필로 썼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의사의 진정성을 물을 때 자필 귀순 의향서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법적으로도 그게 최종적인 증거가 되는 최종적인 겁니다. 처분서라고 그래가지고 그 이상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계약서 가장 확실하죠. 예, 서면 계약서. 예. 네, 자체 서명 날인한 계약서가 가장 확실합니다. 가장 확실합니다. 소위 말하는 계약하면 구두로도 계약이 됩니다. 네. 나 이거 100만 원에 팔겠어, 사겠어 하면 구두계약이 됩니다. 그것도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다툼이 있을 때 계약서 그걸로 그냥 그걸 소위 말하는 갑호증이나 갑일호증 네.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귀순 의향서가 있으면 그 이상 더 명백한 게 없는 겁니다. 지금 동영상 말씀을 하셨는데 안대를 씌우고 또 네. 테러범들에게나 쓴다는 그 특수 포승도 채우고 이 네. 점도 저한테는 참 충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복음 장부인데 여기에 우리나라의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집행법 어디에도 그게 없습니다. 안대가 없어요. 또 그 특수 포승줄인데 그 영문으로 표현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게 불법이에요. 도대체 누가 그런 포승을 채운 걸까요? 그래서 바로 누가 했느냐?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들도 서로가 자기들이 안대 안 씌우고 포승줄 안 하겠다 그랬습니다. 서로가 안 하겠답니다. 또 경찰 특공도 자기들이 안 했답니다. 와 보니까 묶여 있더라. 그래서 저희는 그 안대를 씌우고 포승줄로 묶고 그걸로 한 사람이 누구냐? 어저께 제가 매주 화요일 날 화요 집회를 국회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화요 집회인데 170차 화요 집회에 나와서 대한 청년들이 와서 그걸 호소했습니다. 자, 그날 2019년 11월 7일 날 넘기기 전에 이 탈북 청년 두 사람들에게 안대를 씌우고 포승줄로 묶은 사람이 누구냐? 양심선언을 해달라. 스스로 자수해달라고 어저께 호소를 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도 지금 호소하고 싶습니다. 우리 양심으로 그때 당신들이 위에서 지시를 내렸다면 지시를 내렸으면 좋습니다. 어떤 정인지 몰라고 가진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흉악범이니까 꼭 안대를 씌워야 된다 했다고 그러는데 안대를 씌우는 건 명백하게 현행법상 위법입니다. 알았든 몰랐든 그러니까 정말 양심선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은 부당한 명령을 거부했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방부는 거부했습니다. 민간인은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경찰 특공대도 안 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걸 집행한 사람은 누굽니까? 국정원도 안 했다 그랬어요. 그럼 누가 했습니까?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그 하신 분이 누군지 양심선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수감경도 있고 이건 양심의 문제입니다. 이 젊은 두 청년의 그 피를 우리는 헛되이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저는 정말 양심의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군은 민간인 호송은 군이 할 수 없다라는 명백한 이유를 들어서 거부했다고 했고요. 예. 그렇다면 이제 누가 했는지도 이 사건의 본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가 자국민뿐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다는 혐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엔사에서도 이렇게 흉악범으로서 북한에 넘겨주는 줄은 몰랐다는 어저께 태영호 의원이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유엔사에서도 이 사람들을 북한으로 북추방하는 걸로는 모르고 판문점 출입을 허용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는 반드시 밝혀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당시 정부가 했던 얘기 중에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는 증거들이 지금 속속 발견이 되고 증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그렇다면 이 어부들이 흉악범이었느냐 하는 문제도 한 번은 다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흉악범이라는 게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증거가 어디에 있죠? 지금 계속 16명 하는데 16명이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16명을 죽였다는 겁니다. 죽였다. 네. 뭐 선상에서 죽였다는 겁니다. 차례차례 불러서 누가
그 근거가 어디 있죠? 지금 그 얘기는 오로지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또 뭐 서훈 국정원장이 그랬나요? 아니면 김현철 당시 통일부 장관이 그랬나요? 몇 사람들의 진술뿐이고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어디 증거가 있습니까? 그 배도 북한으로 바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배도.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11월 5일 날, 11월 2일 날 납포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11월 1일 납포되자마자 귀순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귀순 의향서 썼지만 그랬는데 11월 2일 날 납포됐는데 불과 5일 만에 11월 7일 날 북송을 했는데 북송하기 전에 11월 5일 납포된 3일 만에 북한에다가 타진을 했어요. 이 사람들을 북한으로 보내고 배도 인계하겠는데 받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조사를 3일밖에 안 했다는 것도 납득이 안 됩니다. 그것도 국정원장한테 위에서 11월 4일 날 노영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책회의를 열어가지고 11월 4일 날, 그러니까 11월 2일 날 납포했지 않습니까? 납포해서 이제 11월 3일부터 조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조사가 하루밖에 안 돼요. 4일 날 중단. 조사 중단하고 북송을 할 것을 실적으로 계획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11월 5일 날 북한에다가 전통문을 보냈어요. 이 두 사람을 북한에 보내고 배도 보낼 테니까 받겠느냐 했더니 11월 6일 날 위에서 전통문이 탁 내려왔어요. 받겠다. 근데 중요한 거는 11월 5일 날 인계 의사를 밝힌 그 2시간 후에 판문점에서 윤건영 당시 국정기획 상황실장과 그때 통일부 차관 두 사람이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 부산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을 초청하는 초청 친서를 윤건영 당시 상황실장과 차관이 북측에다가 친서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탈북선은 2명을 인계하겠습니다. 배도 인계하겠습니다. 라고 보낸 2시간 후에 바로 초청 친서로 김정은을 초청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김정은을 초청하는데 하나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여기 말하는 말은 제물로 삼은 게 아니냐. 이러한 추측이 가능해지고 그것이 현실적으로도 상당히 부합되는 게 이러한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대통령이 고유권한이에요. 지금 정의용 국가 당시 안보실장은 그것은 자기가 지시했다고 그랬어요. 그건 위반입니다. 정부조직법,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침범한 겁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했다 하더라도 명백한 위법행위다. 위법행위죠. 중대한 위법행위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했을 리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고유 권한 사항을 감히 보좌기관이에요. 정부조직법인 국정상황실장은 보좌한다고 돼 있어요. 보좌하는 사람이 본인을 제쳐두고 자기가 마음대로 결정을 해요. 그럴 리가 없죠. 할 리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바로 2019년 11월 21일 보름 다 됐어요. 당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미국 LA에서 간담회 직후에 물어봤습니다. 거기 석상에서 인터뷰 중앙일보 기자가 그때 당시에 두 사람을 북송했는데 이게 대통령의 지시가 이루어져서 된 겁니까? 아닌 겁니까? 보고가 있었던 겁니까? 보고가 됐고 보고를 받은 겁니까? 그러니까 김현철 장관이 병맥히 했어요. 그건 당연히 보고를 했고 보고받을 사항입니다. 해서 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녹취가 돼 있어요. 그때 당시에 2019년 11월 21일.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러니까 두 가지. 정부조직법에 엄연히 대통령이 고유권한 사항이고 또 당시에 주무장관인 김현철 통일부 장관도 미국에서 보름도 안 됐어요. 인터뷰에서. 그럼 대통령의 최종 지시라는 것이 그런 취지로 얘기한 게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가. 거기에 바로 그 북송을 결정한 11월 5일 날 북송하겠다라고 연락 전통문을 보낸 그 2시간 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친서로 김정은
이를 초청하는 보내서 세 가지를 보면은 아울러 보면은 이것은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 합리적인 이런 의심입니다. 말씀이시죠? 그래서 저희가 바로 고발을 했습니다. 7월 18일 날 이것은 대통령의 지시를 빼놓고는 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 다음에 11월 4일 날 대통령 비서실장, 노영민 비서실장이 대책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 수뇌부가 다 동원이 된 거예요. 국가안보실장, 대통령 비서실장.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네. 11월 2일 날 납포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납포되기 전날 11월 1일 날 안보실에서 청와대에서 국정원에 지시를 했어요. 흉악범에 대해서 살인범 이런 걸 사람에 대해서 추방한 사례가 있느냐, 북한에. 그럼 사전에 뭔가 북측과 교감이 있었거나 혹은 사전 정보가 있었거나 아니면 뭔가 시나리오가 있었거나 이렇게밖에는 볼 수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2019년 11월 3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의 특별회의에 참석을 하기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전에 이것이 확인이 돼야 된다. 보고해야 된다. 조사 보고를 해야 되니까 빨리 좀 알아봐라. 이렇게 했어요. 미시적인 문제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흉악범 얘기를 자꾸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흉악범이라는 게 확인된 바가 없죠. 혈흔 감식했던 분의 양심 선언도 최근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국정원에서는 합동조사팀에서는 당연히 이건 뭐 사람을 죽였다니까 그럼 배에 혈흔 감식을 해야 되겠다. 그 계획을 다 세웠어요. 그런데 하기 전에 소독을 해라. 북한으로 보낸다. 조사 그만해라. 중단이 됐으면서 소독팀에 갔다는 겁니다. 소독팀에 가서 소독을 하는데 혈흔을 못 봤다는 겁니다. 지금 보도에야만. 누가 누구를 살해했다는 증거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죽였다면 혈흔이 있어야 되는데 혈흔을 전혀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못했다는 겁니다.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혈흔 감식도 하려고 했는데 못했고 또 거짓말 탐지기 조사인데 다 못했어요. 하루밖에 조사를 못했어요. 11월 4일 날 노영민 비서실장 대책회의에서 북송 계획을 딱 세워가지고 5일 날 했으니까. 지금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한 여러 법률에 의하면 설령 뭐 살인범이라든가 반사회적 범죄, 마약 사범도 일단은 입국을 시킨 뒤에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서 재판을 하고 집을 안 준다거나 이렇게 그 혜택을 안 줄 수는 있지만 입국 자체를 막는 건 불법 아닙니까? 당연히죠. 뭐 입국이 아니라 월남인데 대한민국에 들어온 건데. 그렇죠. 표현이 잘못됐네요. 예. 원래 국민이니까. 국민이니까 입국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습니다. 11월 2일 날 들어왔지 않습니까? 어떤 납포했다는데 오기 싫은 걸 억지로 잡았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자꾸 여기서 경고 사격 비슷하게 사격을 하니까 겁이 나서 피했을 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월남을 한 겁니다. 마지못해 서너 번 하다가 자꾸 넘어오니까 귀순 의사가 있었던 걸로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잡은 겁니다. 와서 귀순이 와서 썼어요. 그럼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명백히 오기 전부터 대한민국 국민이죠. 이런 사람을 이렇게 뭐 살인범이라 그러는데 자 보세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사형제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현재 그래서 흉악범이 살인범이 59명 있어요. 59명이 지금 교도소에서 밥을 먹고 지금 사형 집행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뭐 유영철을 비롯해서 아주 희대의 흉악범들이 다 포함돼서 59명. 그럼 그 사람들을 왜 대한민국에 두죠? 추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암만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을 추방하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16명 아니라 160명을 죽였다 한들 대한민국 국민을 추방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게 강제성환 금지 원칙도 있고요. 국제법도 그렇고요. 국내법도 없습니다. 어떻게 추방을 어디다 합니까? 지원을 안 하거나 감경할 법률적 근거는 있지만 추방할 법률적 근거는 없다. 전혀 없습니다. 현행법이 없어요. 더군다나 국제법은 하지 말라고 돼 있고 국내법은 추방할 근거가 없고 근데 이렇게 추방을 하면 어떡합니까? 제가 한 가지 무척 아쉬운 것은 인권 변호사로 맹활약하시던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선상 반란을 일으켜서 대한민국 국민을 무참하게 살해했던 조선족 선원들을 끝까지 변호를 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패스카마호 사건인데요. 1990년대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할 때입니다. 아주 인권 변호사. 그걸로 특히 그거는 정말로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우리 같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 7명인가 6명을 선장 포함해서 선상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죽인 사람도 북한 주민,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이 아니고 중국입니다. 중국인, 조선족은 법상으로는 대한민국 중국 국민이죠. 중국 국민입니다. 조선족의 살해한 거 아주 잔인하게 살해했어요.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무기징역인가 그 다음에 또 감형 뭐 이런 조치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따뜻하게 품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역할을 한 걸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엄연한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 주민 그것도 귀순의향서까지 썼고 그렇게 대한민국에 정착하고 싶은 그런 의사를 표명한 사람을 몸부림치는 사람을 이렇게 강제소환 금지 원칙을 국제법의 원칙을 어기면서 이렇게 북송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천인공노할 범죄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까요? 저는 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고발을 했지만은 그때 당시에 조사에 관여했던 정부 합동 조사했던 관여했던 분들 또 그때 당시에 관여했던 국가안보실장 또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또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저는 다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이건 조사할 사항입니다. 왜냐면요 이것을 결정한 고유 권한사항은 대통령이거든요. 대통령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도 조사를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그 고유 권한 사항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건 해야 됩니다. 과연 조사 보고를 받았는지, 알고 있었는지, 지시했는지, 몰랐는지. 그러면 몰랐으면 왜? 전 여기서 또 알고 싶어요. 그것이 이미 2019년 11월 7일 날 그때 당시에 문유군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국회에서 스마트폰을 딱 했는데 거기서 JSA 공동경비국의 중령이 문자를 보내왔어요. 오늘 오후 3시에 북송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문자에 탁 나온 거예요. 그래서 11월 7일 날 기자들이 해서 발칵 뒤집혔지 않습니까? 네. 국회의원들이 당연히 그때 진행되던 회의를 중단하고 야 이거 북송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11월 7일부터 계속 특비를 냈습니다. 근데 왜 문재인 대통령 묵묵부답이죠? 왜 침묵을 지키고 있죠? 자기 고유 권한 사항에서 이러는데 왜 침묵했냐? 그건 직무유기 아닙니까? 저는요, 만에 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를 못 받았다, 몰랐다, 모르는 사이 됐다 하더라도 11월 7일부터는 안 거 아닙니까? 이미 언론에 다 공개가 됐고 중인 환시리에 모든 사실이 다 드러났으니까요. 대서특필되지 않았습니까? 왜 침묵을 지켰어요? 2019년 11월 7일 오전, 오후 그때부터 2022년 오늘 7월 27일까지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직무유기입니다, 저는. 당연히 그때는 그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가 대외적으로도 많이 얘기했어요. 자기는 하트라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김정은가. 네. 당연히 하트라인으로 이거 잘못된 겁니다. 내가 이 밑에 국가안보실장인지 뭐 이 사람들이 이거 오버한 겁니다. 이거 잘못 보내진 거니까 바로 소환해 주십시오. 하트라인으로 얘기했어야죠. 전통문에 보냈어야죠. 문재인 대통령이. 왜 안 했습니까? 왜 묵묵부답입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이걸 엄중히 저는 지금 공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북송된 어부들에 대한 소식은 혹시 들은 바가 있으십니까? 전혀 못 들었고요. 오히려 지금 들리는 바에는 즉시 처형됐다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것이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엔이 누차 얘기했듯이 여기서는 법치가 전혀 작동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사용됐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지금 여러 복수의 언론에 의하면 처형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법상 그리고 국제인권조약은 고문의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곳으로 사람을 보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유엔 고문 방지 협약 3조가 명백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받을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근거 있는 나라로서는 보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가입한 국제법이에요. 이것도 어겼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국내 문제, 국내 현안이 아니라 이미 어떤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를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국제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7월 18일 제가 한변이 고발한 것이 살인죄도 되지만 미필적 고의한 살인. 왜냐하면 보내면 죽을 걸 알거든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다. 죽어도 할 수 없다. 죽어도 좋다. 미필적, 그걸 법률상으로는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행 형법 250조에 한 살인죄가 되는 겁니다. 플러스 이건 반인도 범죄가 됩니다. 아까처럼 고문방지협약,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어기고 보냈기 때문에 바로 국내에는 그 ICC 이행법률이 있어요. 그것을 국제형사범죄법이라고 합니다. 거기 구조에 보면은 조직적이거나 체계적이거나 그런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것을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구조 1항에 보면 거기에 바로 이 남한에 이 보낸 사람들, 그것이 이제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될지 뭐 정의용이 될지 아니면 공범일지 이 사람들이 북한의 김정은과 공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그래서 공범으로 반인도 범죄의 공범으로 저희가 고발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또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명확한 입장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저도 그 점도 참으로 유감입니다. 저희가 2019년 11월 7일 강제 북송 사건이 되고 제가 바로 11월 11일 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조사해달라. 고발은 또 제가 그때 당시에 인권위원장을 했던 이지원 변호사님이 그때 제가 이제 한변 회장으로 있으면서 이지원 회장님이 인권위원장으로서 다른 탈북 인권운동가들과 함께 정의용, 뭐 김현철, 그 형사고발을 했어요. 저는 인권위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진정을 했어요. 조사해달라. 조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하를 했어요. 뭐 조사에 한계가 있다고. 저는 그게 잘못했다고 봐요. 그런데 다행히 법원에서는 인권위에서 각한 건 잘못이다 해서 저희 승소 판결을 내렸고, 그랬더니 인권위가 또 항소를 해가지고 지금 고등법원에 계류 중입니다만은 저는 그건 반드시 인권위가 태도를 바꿔서 적극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야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젠가 쓰신 글이었나요? 아돌프 아이히만, 예. 나치의 그 유태인 학살 책임자였고 칠레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이제 수십 년 만에 잡혀서 이스라엘 법정에 섰던 그렇습니다. 그 인물에 관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 그거는 예. 어떤 맥락이었죠? 그 2차 대전 때 히틀러 치하에서 그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600만이라는 그 유태인들을 죽였어요. 전기 가스실에 보내가지고 죽였죠. 근데 막상 그 집행한 그 관리들, 친위대를 비롯해서 이 사람들은 전혀 죄의식이 없었어요. 위에서 지시를 내리니까 하나의 평상적인 일로 그냥 가스실을 작동을 시킨 겁니다. 이 사람도 태연히 그렇게 이스라엘 법정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전혀 죄의식이 없어요, 얼굴이. 그래서 그 안나 아렌트라는 철학자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악의 평범성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사람을 전율케 했다. 예, 그게 전율케 해요.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 흉악범인 줄 알고 그거 진짜 무섭게 생기고 말도 흉악하게 한 줄 알았다. 그게 아니더라 이겁니다. 따뜻한 마음을 갖고 우리 같은 똑같은 사람이더라 이겁니다. 제가 이제 매주 화요일 국회 앞에서 화요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170채인데 거기에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이 탈북 청년들, 참 억울하게 끌려간 탈북 청년들을 위해서 대한의 청년들이 일어났다 하면서 이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낭독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강제 북송한 아이히만은 지금 당장 양심선언을 해 주십시오. 스스로 좀 자기 고발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어저께 호소를 하면서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포승줄이 청년의 몸을 옥죄어 왔습니다. 청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 포승줄에 묶여 끌려다녔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안대를 벗겼습니다. 청년 눈앞에 놓인 것은 자유 대한민국이 아니었습니다. 청년이 섰던 자리에서 1년 전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은 웃었습니다. 청년은 웃지 못했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가지 않으려 저항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뿐히 넘었던 그 경계선은 청년에게는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었습니다. 탈북 청년이 흉악 범죄자라는 정부의 믿음 앞에서 헌법과 현행법과 국제법은 무력해졌습니다. 살고 싶어 몸부림치던 청년이 판문점 앞에서 넘어질 때 대한민국의 정의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공정한 재판 절차 없이 72시간 만에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강제 북송된 청년은 사망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라도 무너진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치 공작이라는 변명으로 눈을 가리지 말고 진실을 보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자리에서 저는 뭐 위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밑에서 그 탈북 청년들의 안대를 씌우고 포승줄로 묶고 똘끄을 어떤 경찰 특공대원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그렇게 앞에서 억지로 송환했죠. 저는 이 자리에서 송환했던 거기에 겨드랑이를 끼고 쿵쿵쿵 머리 찍고 야야야 잡아 했던 그 경찰 특공대원님들께도 좀 호소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잘못했던 나라고 사죄한다고 이름과 그걸 밝혀주세요. 저는 정말 얘기하고 싶습니다. 모르고 했더라도 이제 모든 사실이 밝혀지는 이상 그 잘못을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저는요, 이 북한 인권 문제는요, 저는 이번에 진짜 이거는 양심의 문제입니다. 이건 법 이전에 양심의 문제입니다. 우리 더 이상 이렇게 양심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나 도구가 되어서도 안 되고 이것은요, 생명과 자유를 침해한 우리 이건 참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리가 모든 삶에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연의 양심의 문제입니다. 부디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양심을 좀 되찾자, 양심에 저는 호소하고 싶습니다. 그 끌려간 젊은이들이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정말로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뭐 흉악범이다, 뭐다, 진정성이 없다, 이런 분들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라면 그렇게 끌려가겠습니까? 제발 좀 우리 본성을 좀 회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0만 지금 북한 동포들 저렇게 지금 이 순간에도 굶고 있어요. 지금 굶어 죽고 맞아 죽고 있습니다. 왜 침묵합니까? 여기에 진보가 어디 있고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좌가 있고 어디 우가 있습니까? 저는 지금 북한인권법이요, 좀 이 자리에 다시 얘기하고 싶어요. 왜 북한인권법 민주당 반대합니까? 북한인권재단이 왜 설립이 안 됩니까? 2016년 3월 2일 날 236명의 국회의원들 212명이 찬성했고요. 24명은 기권했습니다. 한 사람의 반대도 없습니다. 그럼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해야 됩니다. 기구는 만들어졌는데 출범은 못했죠. 북한인권법의 핵심이 북한인권재단이거든요. 12명의 이사가 있어야 됩니다. 왜 더불어민주당 반대합니까?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170 몇 석이죠. 최대 정당입니다. 거기서 반대니까 안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믿고 싶어요. 민주당 여러분,
정말로 왜 이거 양심의 문제입니다. 왜 북한 인권법을 막고 왜 북한 인권 재단을 설립을 반대합니까? 전 김진표 국회의장님께도 호소합니다. 제발 막지 말아주세요. 호소합니다. 정말 이 자리에서 다시 호소합니다. 누군가 노예로 팔려나가는 것을 방치하는 사람은 언젠가 자기가 노예가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부 2명은 명백하게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강제 북송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류에 대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먼저다 라는 말로 오늘 마무리 멘트 대신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